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광수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소통자원관실 박상원 주무관이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고 이어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오늘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서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넘어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년간 제주교육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함께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 많은 기억들이 있겠지만 지난 4월 25일은 우리 교육청이 직접 채용한 장애인 오케스트라 핫빛이 청단 연주회를 가진 날로 교육감 저로서도 잊지 못할 날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장애인들에게 좋은 기억이 한 번쯤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진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해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핫빛 오케스트라를 제대로 만들어 장애인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희망이라는 싹이 더욱 돋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교육지표로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 제주교육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주교육을 지탱하는 힘은 소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의 중심인 우리 아이들이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학교 현장 방문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린 교육감실 운영을 통한 소통의 강화는 물론 도민 공모 등을 통하여 50명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소통위원회도 소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도내 192개 모든 학교 방문은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다닌 결과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요즘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급을 비롯하여 외국어로 학습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학교 등 제주형 자율학교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새롭게 시작한 교육의 정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심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기 위한 인성교육은 교과 과정에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학교, 교육 3주체가 함께하는 인성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동아리 활동을 비롯하여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독서 마라톤, 일학생 일학기 연주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인성 함양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전국 시도교육감님들의 참석해 주셔서 제주 4.3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교육은 제주 4.3의 교육 강화 및 전국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제주 이해 교육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율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만큼 다각적 심층적 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17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기반과 연계해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 189개 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협력 교사제는 현재는 133개 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력 향상 자율학교 운영, 도서 및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10개 교를 대상으로 하는 AI 활용 스마트 학습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등하교 학생 안전을 위하여 3개 초등학교는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조성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및 승하차 구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면 교체의 경우 원래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특수학교와 중학교는 100% 완료되고 초등학교는 완료율이 98.9%, 고등학교에는 98%에 이르게 되어 2025년에는 모두 마무리될 것입니다. 마약류와 흡연 음주,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안전 경찰관제를 도입했으며 학교 폭력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190개 학교 3,135학급을 평화교실로 지정하였으며 관리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하여 중학교 1학년에게 드림 노트북을 초등학교 3, 4학년에게는 교실에 태블릿 PC를 배치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도내 12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내망 개선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모델 다변화를 위하여 2022년 3개 유형 65개 학교에서 11개 유형의 82개 학교로 확대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졸업 앨범비를 실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다자녀가정 지원, 중고교생 원결이 통학교통비 전액 지원,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주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은 100%로 대구,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업을 통하여 무상급식비를 증액하였으며 급식실, 환기시설 등 급식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경소위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방, 조기발견, 긴급 전문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생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통합민원팀 운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선택권 및 지원을 위하여 일반 학교에 14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특수학교 내에 전공과 생활 자립반 1학급을 증설하였습니다. 가칭 제주 동부 특수학교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29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 특수교육원 설립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가칭 아라 월평주 중학교 신설계획은 최근 설계 공모가 마무리되어 2027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은 이달 중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설계 공모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 3월 조기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형 주말 돌봄 체계인 꿈랑 초등 주말 돌봄 센터를 아라초와 동홍초에 운영하고 있으며 55개 학교에서는 늘봄 학교를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하여 2개 초등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 한국어 교실, 학습 한국어 교실, 우리집 선생님 등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지역의 도단위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2023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15년 동안 연속 1, 2등급을 유지하였으며
2022년 행정기관 민원평가에서는 평가기간 중 유일하게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진행하는 매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제주교육의 혼자 힘만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과 교육과적 여러분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 시대의 교육은 아이를 가르치는 역할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도 같이 살아납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초등 주말 돌봄 모델인 꿈낭을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학부모들에게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제주대학교, 제1EC가 협력하여 이뤄낸 교육발전 특구 지정은 교육과 지역이 상생하는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주교육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은 교육발전 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 운영 계획은 이달 중 확정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의 인재 육성, 정주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림공고가 교육부 지정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되어 항공우주 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협약기관들이 연계하여 인재 양성에 나갔을 경우 지역에서 교육 취업 성장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락시간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불락시간 미래에 대비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챗GPT의 등장으로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제주의 미래교육 정책 방향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드림 노트북 지원은 체계가 갖춰졌으며 초등학교 3, 4학년을 위한 태블릿 PC 보급도 시작됩니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보고에 맞춰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AI 플랫폼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광통신망 구축은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교육을 위한 컨트롤 타워도 조직 개편을 통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의 향상과 윤리적인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 및 선생님의 연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미래교육은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복지 향상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하여 전국 수범 사례인 학교 내 학생 맞춤 통합지원팀이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 학교와 지역기관을 연계한 지역사회 교육복지 네트워크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점차적으로 360일 상시 근무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제주형 넓은 학교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현장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에 따라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 공간 확충 등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의 종합실시계획에 따라 인력과 재정 확보 및 교사 연수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단설 유치원 1곳을 설립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제 개편과 관련 예술체육부 설립 여부 및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교육 주체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가 포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 및 도민 백인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오는 8월 말까지는 우리 교육청이 최종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중학교 남녀과학 전환은 제주 동지역 4개 공립중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별 전환 시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학령예고 감시에 따른 적정 규모 학교 육성도 도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 또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조직 개편은 교육청 조직의 효율화를 통하여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등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오롯이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제주의 밝은 미래가 담보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주교육이 출범한 후 우리 교육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교육은 앞으로도 모든 분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벅찹니다. 제주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보내주시는 뜨거운 응원은 제주교육호를 밝고 희망찬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란 교육지표와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의 앞날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MBC의 홍수현 기자입니다. 교육감님 오늘 2주년 기자회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마지막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조직 개편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셨어서 지금 대안을 놓고 이런 부분들 교원 단체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다른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담당 부서 통해서도 간단하게 기자 브리핑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교육감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왜 이 정무 부교육감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부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 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언론이나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오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육위원 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나온 이후에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으며 한 10년 전부터 당시의 교육감에게도 교육행정 질문에서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고 저 또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의원님들의 이제 정무부감 신설을 왜 안 하느냐, 특별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활용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님들이 제주도를 뺀 타 시도에는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이제 물론 그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만 제주도는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실시해보면 제주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유보 통합이라든지 일본 정책 기타 등등 벅찬 일들이 있어서 타 시도에서도 이 제2부감 신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저도 이번에는 사실은 지난번 취임할 때 조직 개편에서도 이 카드를 만지작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본 조직이 너무 급해서 자칫 잘못하면 기본 조직 개편까지 영향을 줄까 봐서 제가 이 부분을 뺐던 부분입니다. 그때 조직 개편 결과 이번에는 일의 어떤 중첩성이라든지 아니면 한 일을 가지고 여러 과에서 좀 분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과 행정직의 어떤 그 전문적인 내용의 배치라든지 등등 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조직 개편이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전제로 해서 용감하게 정말 용기 있게 물론 이제 요역도 있었습니다만은 제2부감을 제2부감을 포함한 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주의 제2부감의 필요성은 이미 도에서는 이제 제2부지사가 좀 연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교육청의 제2부감은 교육청의 규모와 학생 인원수라든지 학교 수를 따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비록 작지만
제2부강까지 해서 한번 교육을 운영해봐라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의 특별법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걸 배경으로 그걸 믿고 용감하게 이제 결단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404개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저는 이 404개가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192개 학교에 플러스 404개 학교가 되면 거의 600개 학교가 된다는 거죠. 이거 아무도 가보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학교가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는 어린이 원화 수가, 학생 수가 어린이집보다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육감 혼자 또는 600개 가까운 학교로 돌아오려면 아마 몇 년 걸려도 못 돌아올 정도로 벅차질 겁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인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도청과 지자체와의 협력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학교의 운영 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디지털 AI 기반한 교수학습 기반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일들이 첩첩산중에 있어서 이번이 정무 2부감 신설의 적기가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저희 참모들과 여러 번 의논도 했고 물론 의혹도 했고 이미 아마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제가 알기로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에 이번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게 압도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제 근쟁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아무튼 2부감을 포함한 이 안을 의회에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에 저는 겸허하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은 빼시고 또 뭐 필요하겠다 생각되면 넣어주시고 그러면 저는 어느 결과든 겸허하게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의 소리 한영진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부교육감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2 부교육감은 총 6개 실국에서 절반인 3개 국을 소관합니다. 이번 제주교육청 교직개편 용역에서는 제2부감이 기획통실뿐만 아니라 공보관, 노사협력까지 맡을 것을 제안했는데 실제 입법 예고에서는 대외협력관과 기획통실만 딱 2개만 소관합니다. 이렇게 다소 좀 불균형적으로 치우친 구조가 제2부교육감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 중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이유를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육청 밖의 일들을 업무를 주로 이제 맡기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 죄송합니다. 저 국민일보 문정인 기자입니다. 예. 조직 개편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주시는 단체에서는 이제 교육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데 이 부분만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취임하시고 나서 특별법 특례 활용해서 추진하시는 새로운 정책들이 혹시 뭐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글로벌 영양학교 영어로 수업하는 학급 이런 운영은 특별법에 근거한 겁니다. 즉 교육과정의 특례를 활용한 것이지요. 거기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하고 있는 어떤 초빙 교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특별법에 근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출퇴근 시간 조정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수업 시간 문제라든지 또는 방과후 교육 활동이라든지 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에 얘기한 게 아니라 제주특별법의 교육 특례로 주어진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은 아니지만 몇몇 학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을 아끼는 많은 단체 또는 선생님들이 조직 개편에 막 걱정을 해주시는 게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이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조직 개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어떻게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조직이라고 하는 교육청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가족들을 위한 겁니다. 좁게는. 물론 크게는 제주도민을 위한 거겠지요.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일산 걱정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걱정한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조직 개편을 완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KCTV 이종훈인데요. 지금 교육 공론화 의제 1호이기도 하고 중학교 남녀공학 지금 4개 공립중학교 전환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환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설문조사 대상이 어디까지고 언제 실시돼서 이게 결정지어질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좀 표현에 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설문조사가 이미 돼 있죠. 공론화위원회에서도 했고 학교에서도 한 데도 있고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발표할 거냐만 남아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는 4개 학교를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일단 당장 급한 2개 학교 정도를 해서 시작을 해볼까. 시작을 해보면서 또 학교의 화장실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서 한꺼번에 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한 2개 학교, 왜냐면 한 학교만은 안 되니까 2개 학교를 이렇게 묶어서 권고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하라 이러면 이건 완전 깍질이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권고를 하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소집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이런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주세요. 글쎄요, 일단 지금은 8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8월 내로 권고를 8월쯤 예정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저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인데요. 예.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정책들 관련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계속 언급되는 율보 통합 추진 상황 도청과 협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도 내년에 당장 전면 시행되는데 인프라 구축이나 추진 상황 궁금하고 2번째는 요즘 학생 100일에 관련 좀 확산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대처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산 상황 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100일에 관련 해당 과장님 좀 오늘 내 아침 보고를 못 받아서. 어저께까지 저희는 학생들 교직원 합리화 학생이 26명이 발생했고 현재 포스터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학교로 나뉘는 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에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치고 있고 그래서 연락을 취하면서 안내를 하고 방역에 신경 쓰도록 학교에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기 전염이 돼서 상당히 저는 확 번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마 아직은 이제 물론 이게 잠복기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에 꽤 긴 기간 괴롭힐 것 같습니다. 100일내가 타시도 경험으로 보니까 지금 한 600명 감염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물론 교육감님들하고 이 얘기를 제가 전화로 나눴는데 과거의 100일내처럼 그렇게 막 심하고 이런 건 또 아니랍니다. 또 이번에는 그래서 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게 공기감염이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학생이 걸렸다면 이미 그 학교는 다 걸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역학조사니 또 관계기관과 협조도 하고 있고 교장선생님들도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고 고교 학점제는 제주도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도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온라인 학교와 함께해서 뭐 대학과 아니면 지역과 또는 각 학교 또는 뭐 개인 교수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문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입시에 반영이 될 건지, 과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요란하게 시작을 했는데 과연 내년 입시에 3학년들이 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볼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쉬워진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지만 정책은 확실하게 그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학과 협조하는 문제, 또 지역이 뭉쳐서 하는 문제, 선생님들이 어떤 그 개인 특성을 살리는 문제, 또 학생들이 선택권을 확장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리송하게 느끼고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은 이 결과가 어떻게 와닿을 것인가 하는 그림은 아직은 못 그려봤다 하는 부분이 제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유어통합 문제는 지금 아직도 뭐 앞으로 나아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복지부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교육부로 옮겼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 교육청에 추진단이 있고, 어린이집 몇 군데를 선정해서, 예를 들면 가정 어린이집이면 가정학교, 민간 어린이집이면 민간학교,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운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만 있을 뿐, 지금 구체적으로 뭐 그거에 따른 예산도 얼마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예산만 줘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자체가 이제 부담하는 어떤 부담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그 정도로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뭐 어떻게 실사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유보통합을 어느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시범을 보인다거나 하는 이런 일은 섣불리 손을 못 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섣불리 됐다가 재정적인 부분에 이제 교육청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특별한 계획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년쯤이면 어떤 그 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엔지 좀 현입니다. 그 한림공고가 지금 항공우주 분야로 교육부지장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요 학교가 지정되면서 그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될 건지 생각되고요. 그다음 제주도 내 이 특성화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속 꾸려갈 것이냐.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우선 한림공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론화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한화하고 업무 협약 맺으면서 그 위탁형 특성화고로 지정이 되어서 전국 10개인가 12개 지정되는데 이게 포함이 돼서 아주 희망차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상당히 동문회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학과도 필요한 학과 이름이라든지 전공 분야를 몇 개 이렇게 바꿀 생각이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그 개방형 교장 선생님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1순위가 일단 한화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한화의 어떤 특별한 전문가가 이제 교장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림공고 출신 어떤 CEO 중에서 이제 정말 모교를 위해서, 모교 그네들이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기능 개선을 위해서, 기능 이제 어떤 그 자격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사람을 제가 섭외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교장을 섭외한 다음에 그 교장 선생님에게 어떤 권한을 드리냐면, 산학 견인 교사제를 활용해 가지고 우선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공교육에서 임용만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해가지고 임용해서는 그냥 그대로 순수한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 거리가 좀 있어서 우리 얘기하는 어떤 그 뭐 기능장 뭐 이런 분들을 모셔야 이 기능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방법이 그 산학교육교사제밖에 없어서 이거를 교장 선생님한테 이 권한을 드려, 물론 임금은 우리가 냅니다만은 교장 선생님에게 드려서 학교를 좀 이렇게 좀 학교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시스템을 좀 바꿔볼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하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산 그 한국뷰티고등학교는 전국 오픈된 뷰티고등학교입니다. 광주여대하고 이제 MOU 진행 중에 있는데 해서 그게 뷰티과가 있어서 뷰티과를 좀 진학을 좀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문은 이미 제가 한번 학교를 방문해서 보니까 한 학과에 한 30명 이상 한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이유는 뭐 동일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거죠. 지역구석이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이제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방사선과라든지 또 아니면 그 뭐랍니까 그 물리치료 이런 것까지 하면 제법 이제 그 의료 분야에 많이 진학을 하고 있다. 즉 고등학교만 나와서 그냥 취업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마치 일반고등학교처럼 하고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서기상고하고는 제가 이제 이 다음 성산고와 합쳐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할 생각이고 제 개인 생각은 여유가 있다면 서기상고하고 성산고는 우리 도지사님하고 좀 협조를 좀 할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산고는 사실 이번에 제가 한인고냐 성산고냐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이 해발평 특성화고 이 부분에서. 근데 한인고로 간 이유는 지금 성산고는 일반계 고등학교거든요. 지금 그 학교 어떤 이 특성이. 그래서 그 성산고를 두고 한인고로 간 겁니다.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발평은. 그래서 성산고를 일단 특성화고로 전환해 놓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산 지역 주민들이 과거 성산수구처럼 가달라 하는 게 이제 그쪽에 그 동문회라는 이런 요구사항이어서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한국의 해양 인력이 엄청나게 지금 모자라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사람을 수입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그런 거 EBS 방송에서도 봤고 이래서 그러면서 어떤 용기를 얻었는데 과거에 뭐 해양과라든지 뭐 기관과라든지 하는 걸 새로 해서 물론 재정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과거의 신호들이 다 나이가 가지고 이제 못 쓰게 돼서 그런 걱정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제 금년 후반기에는 제가 몇 번 방문을 하면서 같이 함께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주시로 들어와서 이제 그 제주 여상하고 이제 제주고가 있는데 물론 영주고하고 중앙고도 있습니다. 거기는 뭐 사립이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어서 그냥 두겠습니다. 근데 제주 여상인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도민 그 뭡니까 이 청원서까지 이제 그 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도문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문회에서 방문했을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동문회에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일반고 신청을 하면 허가하기는 뭐 당연히 나는 허가하겠다.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학교에서 아직 뭐가 온 것도 없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절차도 그렇고 학교의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해서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어떤 미래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문제라든지 어떤 재정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허가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것도 이제 안 됩니다. 이게 갑질이 돼서 안 되고 거듭말하자면 만약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만약 뭘 한다면 권고 정도입니다. 제주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고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 부분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서 제 생각엔 8월이면 좀 결정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더 걸린 이유는 어떤 그 의견 통합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의견 일치가 필요해서 그런데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 한 바퀴 특성화고에 대한 설명을 마쳐진 것 같습니다. 예, 기자님들께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질문 좀 여기로 좀 마무리. 한 분만. 예. 안녕하십니까. 저 KBS 강인희 기자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 학부모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아픈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접한 거는 그 온라인 도박의 상황이 현장에서 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온라인 네, 뭐 스포츠 토토나 도박이요. 예.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와 함께 좀 어떤 예방 대책들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 보니까 뭐 기관들이랑 캠페인 이런 거 되게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도의회에서도 보면 이게 구체적인 답변은 교육청 쪽에서 안 나와서 교육감님께 실제로 좀 어떤 상황인지 듣고 싶습니다. 캠페인에서 되는 일이라면 우리도 지금 교육청 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도 걸려져 있고 포스터도 걸려져 있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라면 제가 매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번에 디지털 AI 기반으로 한 교육학습 조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에게 디지털에 대한 도덕성 교육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교육은 지금 연수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선생님 교육이 끝나면 곧 아이들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거는 해서 안 되고 해서 되고 어떤 거는 정확한 정보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것은 범법행위고 범법행위가 아니고 하는 이런 부분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치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자기 이름으로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키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애가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물론 지금 교육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실감나는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1인 1디바이스를 이렇게 나가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 태블릿 PC나 노트북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미 또 타시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뭐 아직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는 아직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문에 의하면 있답니다. 제주도에도. 해서 하여튼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무서워서 어떤 차단해서 못 쓰게 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단체들 학부모들 활용해가지고 뭐 행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는 뭐 언론기관을 통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황을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예,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어떤 이 범죄라든지 범법이 됐을 때 이제 형사처벌이나 이쪽으로 됐을 때 저희들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화된 거는 교육청까지 보고 올 일이 아니겠죠. 아마 엄마 아빠들은 걱정을 하지만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 못하신 것들은 그 시간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일정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